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7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2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이제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건데 우리 부분학 기능을 이용해서 한국 상사의 우리 상품 매입 현황이라는 그 표가 있대요. 우리 한국 상사의 상품 매입 현황이라는 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쭉쭉쭉 작성이 되어 있죠. 이 표에서 그림과 같이 상품명별로 매입 수량의 합계를 계산한 다음에 매입 금액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정렬을 이제 상품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합계와 최대값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명시가 된 게 매입 수량의 합계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금액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할 때 합계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부분합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한다? 우리가 이제 정렬을 먼저 해주더라. 정렬을 하고 나서 이제 부분합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을 할 때는 뭐를 해줘야 된다? 꼭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해제를 꼭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상품명이 파일이다, 뭐 종이 A5다, 그 다음에 종이 A4다, 그 다음에 뭐 장부다 하고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죠. 이렇게 상품명별로 매입수량의 합계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고, 그리고 매입 금액에 대해서 매입 금액의 최대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하라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분합을 다 작성했을 때, 그때 문제 그림과 똑같아야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의 정렬이라고 있죠. 요 정렬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상품명별로 볼 거니까 정렬 기준을 이제 상품명으로 맞춰주고 그때 이제 상품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요것만 찍어주면 되죠. 해서 상품명 내림차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싹 다 이제 정렬이 다 됐죠. 그러면 정렬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윤곽선이라고 있고요. 윤곽선에 이제 부분합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부분합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상품명별로 우리가 매입수량의 합계를 먼저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그룹할 항목을 우리가 상품명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때 이제 사용할 함수를 우리가 합계로 고친 다음에 매입수량의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수량에 체크 표시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매입처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건 이제 체크 해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매입 수량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할 항목이 상품명이 맞는지 그리고 사용할 함수가 합계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끝이요. 그러면 이제 각각 상품명별로 매입 수량의 합계가 이렇게 쭉쭉쭉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매입 금액의 최대값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 주고 부분합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이번에는 이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사용할 함수를 최대값으로 이제 맞춰주고 그리고 이 최대값은 매입 금액에 대한 최대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 금액을 체크 표시해 주고
매입 수량에 이제 체크 표시된 거는 요건 이제 체크 해제를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명별로 최대값을 구해달라. 뭐의 최대값? 우리 매입 금액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체크 표시 해제해 줘야죠. 이렇게 이제 해제해 주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각각 이제 상품명별로 우리 매입 금액의 최대값, 매입 금액의 최대값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내가 작성한 이 부분합이랑 그리고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부분합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확인할 때 이런 앞에 이제 표시가 돼 있는 이런 윤곽기호까지 싹 다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분합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부서별 근무연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문제를 보니까 피벗 테이블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부서별 근무연수 현황이라는 이 표에서 성명은 이제 필터에다가 그리고 부서는 이제 행에다가 직위는 이제 열로 처리하고 값은 이제 근무 연수에 우리 최소값을 이제 계산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 그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이제 A의 16번 셀 거기서 이제 시작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지금 데이터를 요만큼의 데이터를 이제 이용할 거죠. 그때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에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맨 앞에 이제 표라고 있고 맨 앞에 우리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여기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이렇게 뜨는데 그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어요. 그때 아까 우리가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그때 이 범위가 맞나 그 범위만 한번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동일한 시트 A의 16번 셀 거기서 이제 시작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그때 이제 A의 16번 셀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A의 16번 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클릭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요 아래쪽에 우리 A의 16번 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리고 화면 오른쪽을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성명은 이제 필터에 갖다 놓으래요. 해서 우리가 성명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부서는 이제 행에다 갖다 놓으래요. 해서 부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부서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에다가 이곳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직위는 이제 열로 처리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직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직이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값에는 우리의 근무연수요. 근무연수를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무연수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근무연수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 값 여기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근무연수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시킨 대로 필터다, 행이다, 열이다, 값이다 싹 다 이제 다 설정을 해줬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근무 연수를 이제 갖다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 떴는데 그때 근무 연수에 내 거는 합계 기본값으로 이제 합계가 구해졌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근무 연수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우리가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여기서 이제 우리 최소값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근무 연수의 이제 최소다.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값들도 싹 다 이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그 보고서는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제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의 총합계고 지금 이곳에 F열에 들어있는 게 우리 행의 총합계요. 요 두 가지가 화면상에 이제 나타나지 않게 해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디자인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문제에서 총합계를 이제 해제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우리 총합계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총합계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행 및 열의 총합계 해제하고 첫 번째 거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아래쪽에 있던 이 열의 총합계가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행의 총합계가 싹 다 이제 삭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문제에 스킨 거 싹 다 이제 다 해줬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분석 작업 3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래요.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일일 가공 현황이라는 이 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B의 3번 셀에 있대요. B의 3번 셀에 보니까 목표 수익률이 지금 현재 15%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값이 15%라는 이 값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 목표 매출액의 평균 H의 14번 셀에 들어있대요. 그 값이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라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죠. 문제상에서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걸 먼저 확인해야죠.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B의 3번 셀의 이름은 이제 목표 수익률로 그리고 H의 14번 셀의 이름은 목표 매출액 평균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이름 정의 먼저 하자고요. 우리가 B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이 부분이 우리 이름 상자죠. 해서 이름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목표 수익률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제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H의 14번 셀이요. H의 14번 셀 이 셀을 이제 찍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름 상자에 찾아간 다음에 여기다가 목표 매출액 평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써주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셀에 대해서 이름 정의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름 정의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만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수익률이 지금 현재 15%인데 지금 목표 수익률을 20%로, 25%로, 30%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목표 수익률이 변동이 될 때마다 그때 목표 매출액의 평균값 이 값이 얼마로 이제 변동이 되냐 그걸 이제 보여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개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3개를 만들라고 그렇게 나왔고 그때 이제 각각 시나리오의 이름은 지금처럼 이렇게 쓰래요.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상 분석이 있죠. 이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관리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이름 써주고 그리고 변경되는 그 셀이 어딘지 그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첫 번째 우리 시나리오 이름은 목표 수익률 증가 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 써주고 그때 이제 변경 셀이요. 그때 우리는 목표 수익률이 이제 변동을 시킬 거죠. 목표 수익률이 지금 15%인데 그거를 20%로, 25%로, 30%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여기서 변경 셀을 우리가 이제 B의 3번 셀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 써주고 변경 셀 이렇게 이제 찍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그때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때 지금 현재는 15%가 입력돼 있기 때문에 0.15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현재 값은 이제 0.15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20%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0%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목표 수익률 증가라고 이렇게 써주고 to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변경셀은 아까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 때 얘를 이제 찍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또 시나리오 값을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뜹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25%, 그 값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5%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세 번째 시나리오를 또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이요. 해서 추가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를 추가시킬 수 있게 떠요. 그때 이제 또 목표 수익률 증가 3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변경셀은 아까 우리가 입력을 해놨으니까 이게 이제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30% 요거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30%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 1, 2, 3 세 개 다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추가시킬 건 없으니까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3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만들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약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약이요. 요약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시나리오 요약하고 이렇게 떴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보고서의 종류를 선택해라.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거를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볼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 요약 얘가 이제 찍혀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결과셀이요. 우리는 이 목표 수익률이 지금 현재 15%인데 그때 이제 목표 수익률이 각각 20%, 25%, 30%로 변경이 될 때마다 우리는 목표 매출액의 이 평균값이 얼마로 변동이 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셀에 보게 되면 여러 개 셀들이 막 잡혀 있는데 이거 그냥 다 지워주면 됩니다. 싹 다 이제 지워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 H의 14번 셀, 요 셀 하나만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그 시트가 우리 분석 작업 3번 그 시트 앞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서 시나리오 요약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 요거 이제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목표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목표 매출액 평균이다 하고 요게 이렇게 이제 한글로 나왔는데 이 제목들은 우리가 아까 이름 정의하는 그 문제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이름 정의한 그 이름이 이곳에 짜잔하고 뜨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만약에 틀린 글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를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목표 수익률의 증가 1, 2, 3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 시나리오 이름 입력한 게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름을 잘못 썼다. 그 얘기예요. 그때 이제 현재 값은 15%일 때 그때 목표 매출액의 평균값은 이만큼인데 그때 목표 수익률이 지금처럼 20%, 25%, 30%로 증가가 될 때마다 목표 매출액의 평균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요약해서 우리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때 이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3번이라는 그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 우리 분석 작업 3번 시트가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이 시트가 바로 왼쪽에 위치한 거 맞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위치시켜라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요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요 시트를 쭉 드래그해서 뒤로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이 시트도 우리가 이동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된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정답과 일치해야 된다.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를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부분 합을 만들 때 지금처럼 시나리오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이름도 입력하고 값도 입력해 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름 정의한 것도 이렇게 떴는데, 이곳에서 만약에 오타가 한 글자라도 있으면 이 시나리오 문제는 이제 0점 처리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이 시트를 우리가 완전히 삭제를 하고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때 만약에 이곳에 오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름 정의한 게 틀렸다, 그 얘기고, 지금 이곳에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름을 잘못 썼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의 시나리오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도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